간만에 중국 요리의 와인 마시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서초동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영업한 지 30년이 된 내공 있는 가게인 선궁이라는 곳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모임하고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운 곳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모임 자리를 잡는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코스 요리도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인 편인데다가 다른 중식집에 잘 없는 좀 독특한 메뉴들이 포진되어 있고 맛도 괜찮은 가게입니다. 샴페인을 준비해서 첫 요리로 해파리 냉채를 주문했습니다. 겨자 소스도 상당히 새콤하고 해파리채의 탱글거리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좀 새콤한 맛이 강한데 샴페인이랑도 궁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냉채 같은 건 확실히 모임 자리에서 먹을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소스도 새콤달콤하니 스타터로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류산슬을 주문했는데 보기에는 많이 기름져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생각보다 헤비하지 않은 게 이 류산슬이죠. 류산슬은 고기나 버섯 식감보다도 버무려져서 볶아진 다음에 그 특유의 고소한 기름 맛이 좋은 게 좋더라고요. 냉채 같은 요리와 탕수육 같은 요리의 중간 정도의 바디감이라고 할까요? 탕수육 같은 튀김류 전에 먹으면 확실히 괜찮은 메뉴 같습니다. 닭 한번 먹는 게 좋겠지 싶어서 주문한 공보기정이라는 메뉴인데요. 아마 쿵파오 치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보이기는 간장 베이스로 볶아서 만들었나 싶은데 먹어보면 살짝 매콤합니다. 양념치킨 느낌이 살짝 있는 메뉴고 강릉 닭강정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양념이 진하거나 달지 않고 살짝 스파이시한 게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광동식 탕수육인데 이 가게에 북경식 탕수육도 있어서 차이를 여쭤보니까 볶을 때 사용하는 소스가 다른데 광동식은 케찹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소스랑 같이 볶아져 나와서 보통 동네 중국집 탕수육처럼 소스 따로 고기 따로 나오는 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함께 같이 볶아져 나옵니다. 동네 중국집 탕수육에 비해 그렇게 단맛이 강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름으로 볶아내는 요리인데도 소스 느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쇠고기 야채볶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큰 개성 같은 것이 잘 안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맛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이날 먹은 메뉴 중에서 특색이 제일 없었던 메뉴였어요. 자, 그리고 고깃찜입니다. 비주얼 기가 막히죠. 선궁은 동파육 메뉴는 없고 고깃찜이라고 해서 동파육과 유사한 메뉴인데 보통 동파육과의 차이를 여쭤보니까 야채 구성이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동파육은 몇 시간 전에 미리 주문해야 하는 식이고 그런데 선궁의 고깃찜은 그럴 것 없이 주문하고 금방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음식 비주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신 분들 모두 비주얼만으로도 박수쳤습니다. 소스가 약간 간장 소스 느낌이라 짭조름하고 고기도 두툼하니 맛있었어요. 이건 이날 먹은 것 중 가장 비싼 메뉴였던 해물 누룽지탕입니다. 개인적으로 누룽지탕은 해물 자체보다는 그 국물 맛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스프처럼 먹을 수 있어서 중식집에서 거의 끝에 먹게 되는 메뉴 같아요. 누룽지탕은 어느 집 가도 들어가는 재료가 비싸서 그런지 가격도 비싼데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평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소스가 진하고 풍미가 깊어서 레드와인이랑도 잘 어울리는 메뉴 같아요. 이날 메뉴 중에는 제가 봐서는 넘버2로 괜찮은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 막판에 짬뽕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 집은 그렇게 국물이 강하진 않고요. 맛이 나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매콤했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럼 이날 마신 와인 리뷰를 해볼게요. 첫 샴페인은 멈이라는 샴페인인데요. F1 그랑프리의 메인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가 포디움이라는 단상 위에서 샴페인을 펑펑 터뜨리는데 이때 사용되는 샴페인이 바로 멈에서 만드는 샴페인입니다. 모ët 샹동 같은 와인보다는 좀 더 저렴한 편인데 전 멈이 더 좋더라고요. 모ët 샹동은 좀 새콤한 산미가 있는 편인데 멈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단맛은 좀 더 강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제 입맛에는 잘 맞더라고요. 해파리 냉채랑 먹는데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앙드레클로의 실버 브릿인데요. 워낙 유명한 샴페인이죠. 샴페인들이 처음 오픈하면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향기가 적당히 리치하면서도 부담 없이 넘어가서 괜찮은 샴페인입니다. 먼저 마신 멈에 비해 단맛이 좀 덜한데 음식이랑 맞추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냉채
그때보다는 기름기가 있는 류산슬이랑 매칭해서 먹었습니다. 게스트분이 가져오신 샤또 레큐스는 저는 처음 마셔본 와인인데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괜찮게 먹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은 좀 까탈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온도로 마시는지 오픈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샤또 레큐스는 맛보다도 약간 습한 느낌이 드는 와인의 향이 좋더라고요. 닭고기인 공보기정이랑 매치했는데 소스가 살짝 매운 느낌인 요리라 그런지 부딪히지 않고 맛있게 먹은 와인입니다. 이날 맡은 향기가 가끔 생각나기도 해요. 이태리 와인인 푸르노토 바롤로인데요. 이 와인 생산자가 되게 유명합니다. 와인 좀 드신 분들은 티냐넬로라는 슈퍼투스칸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를 아실 텐데 그 티냐넬로를 만드는 안티노리 와이너리에서 이 와인을 생산하더라고요. 이태리의 피노누아라 할 수 있는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이고요. 레드 와인이라 기본적으로 고기가 어울리기도 하고 탕수육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광동식 탕수육을 먹을 때쯤 서브해서 마셨습니다. 이런 와인은 좀 소스가 매운 고기나 튀김보다는 단맛이 좀 있거나 아니면 비교적 담백한 고기 요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매칭해서 먹었네요. 볼버라는 스페인 와인인데요.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와인들이 향신료가 강한 한식이나 중식에도 참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성공에서는 쇠고기 야채볶음이랑 먹을 때 같이 서브해서 먹었는데 좀 더 매콤한 음식을 주문해서 같이 먹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은 맛있었는데 제가 메뉴 매칭을 할 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영상을 안 찍어서 사진을 퍼왔는데 이스카이 말백도 마셨습니다. 이날 와인들 중에서 첫 맛은 가장 묵직하게 다가오는 와인이에요. 이런 말백 와인은 고깃집에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약간 단선적이긴 해요. 그래도 향이 강한 음식이랑 매칭할 때는 괜찮은 와인입니다. 이거 마실 때는 거의 남은 음식들과 같이 먹어서 제대로 페어링은 못했던 것 같은데 뒤에 주문한 음식들이 다 고기류라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와인이 그렇지만 두 사람 정도가 마실 때랑 여럿이 마실 때랑 이 한 병을 마시면 혼자이거나 두 사람일 때는 한 병을 먹거나 반 병씩 먹는 거고 여섯이면 한 잔씩 먹게 되죠. 그런데 한 잔만 마실 때는 그렇게 큰 변화의 폭을 느끼기가 어렵죠. 와인을 드시기 시작했다면 비교적 적은 사람이 모여서 와인을 마시는 게 좋을 듯해요. 혼자 먹기는 또 좀 양이 많기도 하니 서너 명 안쪽의 모임도 괜찮은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에 서브를 안 하고 좀 나눠서 먹기는 하는데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소규모로 시음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성공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깔끔하고 모임하기 좋은 중식 레스토랑이다 입니다. 예술의 전당 근처라 연주회나 전시회를 본 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룸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단순 모임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레스토랑 같습니다. 음식도 다 정갈하고 맛있어서 다들 너무 좋은 자리를 보냈습니다. 성공에서의 맛있는 식사 너무 잘 먹었습니다.